안녕 조시야.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이란의 전체 공군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2026년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돼.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란 정권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해 수주간의 준비 끝에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와 이스라엘 방위군의 200대 전투기가 함께 하늘로 떠올라.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매우 불분명하지만 알려진 사실은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의도를 숨긴 채로 긴급 출격했다는 거야. 미국이 남쪽에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서쪽에서 공격하는 동안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우회 경로를 택해서 바다로 나갔다가 다른 나라 영공을 통해 돌아오고 있어. 그 후에 그들은 이란을 향해 대규모로 치밀하게 조율된 동시 타격을 가해. 먼저 항공 전력은 이란이 자신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해야 해. 이란은 서방의 공군력에 대해 경계심이 높기로 유명해서 광범위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2025년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에서 이란 방공망이 일부 지역에서 현대 서방 장비에 제압된 것으로 드러났어. 이란의 방공망에는 러시아의 S-300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바바르 37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바바르 373은 이란의 대표적인 장거리 방공 시스템이야. 이란은 저고도 중고도 위협 대응을 위해 메르사드와 카다이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 중이야. 카다르는 메르사드의 이동식 버전으로 신속하게 위치를 옮기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적 항공기를 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 수많은 방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방공망은 자체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널리 여겨졌고 여러 취약점이 지역 방어 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 12일간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했고 그 결과 테헤란 상공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었어. 이 일은 오랫동안 이란의 방공 능력을 우려하던 세계 관찰자들에게 충격을 줬어. 그러나 항공 전력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F-22B-2 폭격기, F-35는 자유롭게 작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란 상공에서는 동맹군의 주력 전력이 이란 공군을 무력화할 4세대 전투기들이었어. 먼저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해야 했지. 공격은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가 이란의 센서와 통신망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작전으로 시작돼. 개별 표적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사이버 작전은 이란의 디지털 인프라에서 약한 고리들을 노려. 이로 인해 정권의 통신 능력이나 명확한 센서 상황 파악 능력이 저하돼. 사이버 작전의 목표는 적을 완전히 눈멀고 귀먹게 만드는 게 아니야. 미국의 역량조차 그렇게 광범위할지는 매우 의심스러워. 대신 미국은 이란의 대응 능력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연시키며 느리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지. 개별 방공부대들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받는 대신 지역 센서에 의존하게 돼. 현지 지휘관들은 방어를 조율하는 데 필요한 실시간 통신을 유지할 수 없어.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은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야. 전쟁의 첫 공식 발포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지상 발사 스탠드오프 무기, 예를 들어 육군의 신형 정밀 타격 미사일이나 프리즘 미사일에서 시작돼. 프리즘 미사일은 MG-140 어태컴스 대체용으로 개발됐고 크기가 작아 하이마스에 2발 탑재 가능해. 그래도 같은 위력으로 더 멀리 빠르게 날 수 있어.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 해군 함정과 최소 한 척에 개조된 오하이오급 잠수함에서 발사돼. 오하이오급 아스널십은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적군 전체를 파괴할 만큼 충분하다. 수백 발 토마호크 미사일 중 검은색 토마호크 한 발이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장면이 전 세계 이목을 끌었어. 이 이미지는 공식적으로 미 중구사령부에서 공개된 것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명확한 신호야. 최신 해상 타격 토마호크는 적 함선 타격 능력이 있어. 검은 코팅은 레이더 흡수 소재로 적 함대 방어망을 피하도록 설계됐어. 초기 원거리 공격은 고정 레이더 기지나 이동식 유닛을 목표로 하며 위성 등 정찰로 이들이 고정된 위치에 있음이 확인됐어. 이것들은 처음엔 저주파 광역 감시 레이더야. 이런 레이더는 적 공중공격 접근 시 최초 경보를 주도록 설계됐어. 토마호크 미사일은 낮게 비행해 탄지를 피하고 이란 지휘관들이 경보를 받고 대응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라크인이 촬영한 영상에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100피트 상공을 집단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어. 이 미사일들 중 일부는 고주파 레이더 배열과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 포대들을 겨냥하고 있어. 장거리 레이더가 무력화되면 이란 방공군은 다가오는 미사일 무리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원래 막도로 설계된 표적조차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미사일 폭격의 다음 표적은 지휘 통제소와 대기 중인 전투기가 있는 공군기지야. 이 표적들은 토마호크와 프리즘 미사일을 섞어 타격해. 프리즘 미사일의 대형 탄도는 활주로에 거대한 구멍을 뚫기에 완벽해서 적 항공기를 지상에 묶어둘 수 있어.
지휘 통제센터에 대한 공격도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 12일 전쟁 후 이란은 더 빠르고 대규모 대응을 위해 훈련했어. 하지만 이번 새로운 분쟁에서 그들의 초기 대응은 분산되어 있었고 실제로 전략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 이란이 수천 개의 미사일과 많게는 수만 개의 드론을 보유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란은 보복 공격 지휘 권한을 하위 지휘관들에게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것은 12일간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이 이용한 치명적인 취약점이었어. 하지만 이란의 초기 보복 공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휘 및 통제센터와 네트워크를 매우 정밀하게 타격해서 지휘관들이 대규모로 조율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대신 각 지휘관들이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 다양한 공격이 이루어졌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방공망을 압도하거나 잘 보호된 목표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 바레인 해군 지원기지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 상당한 파괴를 겪었지만 이 시설은 이미 미국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방어가 허술했어. 방어가 잘 된 목표물에 대해 이란은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데 거의 실패했어. 전 세계가 긴장하며 상황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그러니까 최신 소식을 받아보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줘. 아니면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잠시라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다음은 스텔스 플랫폼이 이란 영공을 침투해서 주요 방공기지가 손상되거나 파괴된 상황이야. F-35, F-22, P-2 폭격기, 그리고 저피탐 드론 부대가 비스텔스 항공기들을 위한 길을 뚫기 시작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스텔스 전력은 초기 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표적을 소탕하며 덜 치명적인 위협을 타격한다. 스텔스 전투기들은 2차 지휘 통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해. 한편 P-2 폭격기들은 아직 기밀로 분류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이란에서 가장 방어가 철저한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야. F-22는 F-35B2를 위해 제공권을 담당하며 하늘의 스텔스 암살자로 이란 전투기들이 감히 이륙할 엄두도 못 내게 하지. 한편 F-35는 후속 타격 임무를 수행하면서 소구경 폭탄으로 개별 항공기를 정밀 타격하고 비행기가 보관되어 출격 준비 중인 경납고를 파괴해 첫날에 수십 대의 이란 항공기가 파괴돼 이란 방공망이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시키지 못하자 이란 공군은 직접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 이란 공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복 공격에 참여했고 연합군에게 거의 재앙을 초래할 뻔했다는 거야. 지상에서 불과 80피트 높이로 비행하면서 이란의 SU-24 공격기 2대가 카타르에 있는 아루다이드 공군기지에 거의 도달해. 이곳은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큰 군사기지야. 목표 지점까지 불과 2분 남기고 완전히 방공망을 피했던 SU-24들은 카타르 F-15 전투기 2대에 의해 발견되어 즉시 격추돼. 이 시점에서 제한된 수의 재래식 항공기들이 이란 내에서 작전을 시작해.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F-16, F-18 그리고 EA-18G 전자전기가 이란의 통합 방공망을 공격하는 작전에 참여해. 이 전투기들은 초기 공격에 대응해 등장한 이동식 방어망에 집중하고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던 방어망을 공격해. 진입 중인 항공기는 HTS 포드, 즉 HARM 타겟팅 시스템을 사용해서 적 레이더를 탐지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이 임무는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미국은 공군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 새로운 세대의 전자전 포드는 이란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전장 환경에서 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야. 첫 번째 목표는 이란 혁명 당시부터 남아있던 대규모 F-4 팬텀 전투기들이고 동시에 이 나라의 소규모 러시아제 MiG-29 전투기들을 찾는 작전도 시작돼. 이 최신 전투기들이 연합군 공군의 가장 큰 위협이야. 야크 130은 이란이 더 현대적인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인도된 훈련기인데 폭격기나 공격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이스라엘의 F-35가 이란 비행기를 이륙 직후 격추시켰어. 하지만 이란 공군 파괴에서 아마도 가장 뼈아픈 부분은 F-14 톰캣 전투기 함대를 추적하는 일이야. 혁명 직전에 도입된 F-14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하는 러시아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F-14는 높은 속도로 인해 지원 항공기나 심지어 미 이스라엘 전투기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전쟁 전 이란의 F-14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불확실해. 이란은 줄어드는 기체 전력을 비행 가능 상태로 유지하려고 F-14를 분해해 부품을 썼지만 실제로 비행하는 기체는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상에 있던 전투기들이 파괴되고 미국이 퇴역한 모든 F-14를 부품 공급을 막기 위해 해체하면서 한때 명성을 떨쳤던 톰캣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라진 셈이야.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우리는 이란 방공망이 거의 파괴된 걸 알았어.
이것은 전투기들이 점점 더 자주 제이뎀과 같은 비스텐도프 탄약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어. 제공권 확보로 연합군 항공기는 먼 거리에서 공격할 필요 없이 일반 무기로도 위험을 감수하며 공격할 수 있게 되었어. 이란 공군의 소탕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고고도로 비행하는 공격기들이 소고견 폭탄을 사용해서 지상에 있는 개별 항공기들을 하나씩 파괴하지. 수송기부터 전투기, 훈련기까지 모든 항공기가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어 이란 공군이 남아있을지 모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두 주간의 수색 작전이 너무 철저해서 이란이 상당한 규모의 공군을 다시 갖추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여겨져. 다시 말하지만 이란 공군은 지상에서 훨씬 더 빨리 파괴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더 높은 우선순위는 미사일 발사대와 드론 시설을 찾고 파괴하는 임무에 주어졌지.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 스커드 사냥전을 연상시키는 작전에서 연합군 공군은 이란의 발사대를 추적해 제거해. 그 효율성 덕분에 나흘째에는 발사가 90%나 줄어들었어. 이란의 미사일 도시들은 엄청난 약점으로 드러나. 이 미사일 도시는 제공권 상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곳이야. 미사일을 지하 깊숙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소지. 이 시설들 중 일부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의 우주 기반 감시망은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적외선 감시위성에서 어두운 방에 스포트라이트처럼 밝게 드러나 미국의 공군력은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깊이 매설된 미사일 기지들을 타격하기 시작해. 공격은 입구와 출구에 집중되어 발사 차량을 내부에 가두고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수직 갱도를 붕괴시켜. 이란의 미사일 비축군 대부분은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수톤의 잔해 아래에 묻혀 접근할 수 없게 돼. 그리고 미국의 공중 스텔스 암살자인 B-2 폭격기가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제는 유명해진 GBU-57B 대형 관통 폭탄을 사용해서 12일 전쟁 중 처음으로 이란 핵시설에 투하됐었지. 증거에 따르면 이 GBU가 최소 한 곳 이상의 시설에 다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타라가니 시설의 위성 사진을 보면 3번의 충격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전 공격의 패턴과 매우 유사해. 그 시설은 미국의 공격 이후 직접적인 결과로 콘크리트로 보강되고 수톤의 흙 아래에 묻혔어. 2025년에 말이야. 위성 사진만으로는 시설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미국의 공중전이 진화하고 이란의 공군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공중작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어. 이 대본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연합군 공군은 이제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어. 바시지 검문소 같은 작은 목표물도 타격하고 있어. 바시지는 이란 정부 지원 민병대로 전쟁 전 수만 명 시위대 진압과 살해에 핵심 역할을 했지. 여러 대의 드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검문소처럼 작은 목표물까지 타격하고 있다는 것은 이란의 공군과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줘. 최대한으로 봐도 이 나라가 남아있는 이동식 방공망에서만 약간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이야. 이런 방공망은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작전 확대에 대한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미국 대 이란 영상을 보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